자, 우리가 Vue.js에 사용하는 CLI, Command Line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Nux.js 설치하는 거를 해 봤고요. 최근에는 더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을 Nux.js에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Nux.js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웹서버를 구현할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예전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소개하는 방법 Create Next App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Next.js를 Next.js로 웹서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뷰클리 이용하는 거, 뷰 CLI 이용하는 거는 이제 예전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는데 이제 Create Next 앱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 입맛에 맞는 이 다양한 이 웹서버를 Next.js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새로운 기능도 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현할 쪽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폴더에 가서 이 폴더의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자, 폴더에 이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폴더 변경을 해서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명령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우리 강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npm으로 이제 초기화를 이제 하는데 이 create next 앱을 일단 깔아줘야겠네요. create next 앱을 한번 깔아주고 깔아주는 방법은 자,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설치해야 되는지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으니까 자, 이 부분하고 이제 관련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npm 버전 6.1로 하게 되면 npm init하고 next 앱을 이제 깔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우리 본 거하고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이쪽에 가서 npm init 그러니까 npm init 한다는 거는 내가 패키지 설치하기 위한 패키지 JSON을 이제 만든다는 거고 만드는 기준은 이제 next 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 1 아니고 클라우드 2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잘못 쳤네요. npm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 npm init으로 한번 기능을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 일단 create next 앱을 우리가 설치한 적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요 create next 앱을 그러니까 인스톨 할 거냐라는 거 이제 묻습니다. 물으니까 OK to proceed니까 OK Y를 yes를 누르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선택 사항인데 이 Next.js는 이 Node.js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Vue.js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그 다양한
이 웹서버를 구축하게 해주는 훌륭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훌륭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양한 선택지들을 이제 주게 되고 그 선택지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좀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이 웹서버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최신 버전을 까는데도 빨간색이 뜨네요. deprecated는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게 워낙 많은 패키지가 있으니까 이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제 설치는 되고 있고요. 자, Next.js라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클라우드 서버를 만들면서 계속 사용하게 될 개념입니다. 계속 사용하게 될 개념이라서 여러분에게 그 설치 방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뷰 CLI 이용해 가지고 이제 스타트 템플릿 이용해서 Next.js 설치한 것도 기억이 날 텐데 이번에는 Create Next 앱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최신 버전으로 Next.js를 한번 설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Next.js 기반의 여러분만의 웹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거죠. 프로젝트 네임은 뭘로 할 건가 했는데 우리가 넥스트 앱을 만들 때 마이클라우드2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자, use arrow keys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화살표 이용해서 바꾸라는 거죠.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스타일도 있고 타입스크립트 스타일도 있는데 요즘은 이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고 타입스크립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여러 사람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기여를 해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해서 만든 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라고 비슷한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새로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있는 걸 보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타입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근데 타입에 대한 이제 강조를 포함한 스크립트라는 의미에서 타입스크립트라고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타입스크립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표 이제 자바스크립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슷한 예가 이 자바라고 하는 게 워낙 인기 얻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게 C#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자기만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체계를 가지고 그걸 이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그 스크립트 언어가 타입스크립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게 참 많은데 우리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하진 않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 패키지 매니저는 뭘로 할 건가 하면 우리 계속 npm을 썼죠. npm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UI 프레임워크는 이제 뭐 할 건가 하면 여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뭐 특별한 거를 뭐 택하지는 않겠습니다. UI 프레임워크는 런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들 Next.js에서 필요한 기능 모듈이 이제 뭐냐 하면 액세스는 이제 HTTP 할 때 이제 필요하니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프레스 스페이스라고 돼 있잖아요. 셀렉트 하려면은 프레스 스페이스하고 토글 올 하려면 A 누르고 인버트 셀렉션 선택을 뒤집으려면 I를 누르라고 하는데 자 액세스 필요하면 스페이스 눌러서 누르고 프로그레시브 웹앱이 필요하면 이제 누르고
자, Git-based headless CMS.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다음에 린팅 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코드 개발할 때 헬프를 주는 부분입니다. 헬프 주는 부분이라서 어떤 거 할 건가 하는데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 쓰는 사람들은 ESLint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ESLint 할 때 ES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겠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 표준으로 구현된 실제 언어가 되겠고 그 표준은 ES죠. 그러니까 ECMS 스크립트라고 해서 ES로 약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자, 테스팅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 이 부분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일단 None을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HTML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데 그거를 생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서브 사이드 렌더링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인데 일단 우리는 싱글 페이지 앱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SPA 싱글 페이지 앱. 자,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타겟은 이제 뭘로 할 거냐? Node.js 호스팅을 이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Develop 툴은 이제 어떤 거를 할 거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VS 코드라고 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다음에 if you are not using TypeScript. TypeScript를 이제 쓰지 않고 VS 코드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jsconfig.json 얘를 쓰는 게 좋다고 하니까 얘를 선택해서 한번 가 봅니다. 자, GitHub은 우리가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쓸 거니까 일단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Nuxt.js는 웹서버를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자동화하는 기능이 지금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쓸 건가 하는 건데 일단은 쓰지 않는 걸로 None으로 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 컨트롤 시스템도 사실 필요한데 일단 현재는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굳이 자동화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이 선택할 사항이 참 많죠. 우리가 공부할 사항도 꽤 많습니다. 꽤 많고 이제 새로운 기능이라서 우리가 한번 써보기는 했는데 처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것도 괴로움 중에 하나죠. 괴로움 중에 하나라서 이걸 내가 전부 다 이해하고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선택을 해 봤잖아요. 자바스크립트를 선택을 해 봤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중에서도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언어니까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프론트엔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프론트엔드에서 돌아가는 언어라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편리하고 좋기는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좋은 기능을 웹서버까지 옮겨가자라고 해서 나온 체계가 프레임워크가 이 Node.js가 됩니다. 그래서 이 Node.js는 여러분에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 체계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웹서버에서 Node.js가 돌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또 고상한 표현으로 백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엔드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웹브라우저가 볼 HTML을 가공을 해내는 역할입니다. 가공을 해내는 역할인데 자, 어떻게 가공할 건가 하는 거는 웹서버 프로그래밍 하는 쪽에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데 Node.js는
자바스크립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용 자바스크립트는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 웹브라우저를 모르고 구현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덤으로 자바스크립트만 잘 알면 서버에 대한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우리 생각이 더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uxt.js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데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Node.js에 있는 기능만 가지고 여기 있는 기능만 가지고도 우리가 웹서버를 모조리 다 우리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실제 이제 개발하게 되면 Node.js로 개발할 건가 하면 내가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개발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거를 내가 다 이제 개발할 건가 하면 이건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Nuxt.js라는 겁니다. 근데 이 Nuxt.js는 Vue.js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uxt.js를 쓰기 위해서는 Vue.js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Vue.js는 또 뭔가라는 고민에 또 빠지게 되죠. 원칙적으로 이 Vue.js는 자바스크립트를 확장을 한 겁니다. 확장해서 이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이 HTML의 모델이 있습니다. 객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DOM이라고 하는데 DOM이라는 DOM인데 그러니까 Document Object Model이라는 DOM을 쓰는데 뭐 영어하는 사람들은 DOM이라 하더라도 DOM. 근데 우리한테는 좀 어색하니까 DOM이라고 부르는데 요 DOM 각각을 이제 객체화 시켜서 내가 저절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Vue.js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조정한다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해뒀다는 거죠. 이 각각의 DOM, 이 HTML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하나의 객체로 생각하고 이 객체별로 뷰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연동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HTML을 내가 직접적으로 변동하지 않더라도 이 뷰 객체의 내용을 변동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키고자 하는 체계가 Vue.js 체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냥 옛날에는 HTML을 직접 막 변경해가지고 웹페이지를 구현을 했습니다. 수작업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구현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이게 자동화 됐는지 수동으로 했는지 알게 뭡니까? 자, 그거는 잘 모르는데, 내가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 유지 보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HTML을 직접 건드려 놓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변경하려고 하면 직접 찾아 들어가지고 변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보통 쓰는 방법이 콘텐츠만 이제 바꿔주는 거잖아요. HTML의 틀, 이 유저 인터페이스 틀은 UI 틀은 이제 그대로 두면서 콘텐츠만 바꾸면 되니까 이 Vue.js가 직접 DB에 접근을 하든 아니면 웹서버를 통해서 접근을 하든 접근을 해서 콘텐츠를 이제 갖고 온 형태대로 구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구현을 해놓게 되면 내가 콘텐츠를 변경하고 싶을 때 직접 HTML 소스 코드를 바꾸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능이긴 한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TML을 구성하는 객체를 뷰라고 하는 개념을 써가지고 뷰 객체로 바꾸어서 좀 더 객체 지향적으로 이 HTML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그 유식한 말로는 이제 UI를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사용자가 보는데 그 보는 UI를 만들어 주는 게 Vue.js의 역할입니다. Vue.js의 역할인데 요 Vue.js라는 좋은 기능, 웹브라우저에서 쓰는 요 좋은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웹서버까지 확장을 한 게 Nuxt.j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ode.js와
Vue.js를 두 개를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제 합쳐 놓은 게 Nuxt.j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uxt.js는 굉장히 편한 체계이긴 한데 또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공부해야 될 게 이제 너무 많은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도 굉장히 많은데 나는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선택했는데도 또 그 속에서도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고 이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지만 자바하고는 많이 다른 언어입니다. 함수를 객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개념 전환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간단하게 쓸 때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써도 되는데 이제 Node.js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객체를 다룰 수밖에 없고 그 객체를 다루다 보면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코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놓치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놓치고 가면 결국에는 탈이 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잘 잡아야 되고 개념을 잡으려다 보니까 이제 Vue.js라는 개념, Nuxt.js라는 개념 알아야 되고 이 Vue.js도 독특한 게 웹브라우저용으로 쓰기는 하는데 그럼 Node.js랑 완전히 별개인가 하면 또 연동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좋은 기능을 이제 주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Nuxt.js도 뭐 고정된 기능이 아니고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Nuxt.js로 웹서버를 개발해가지고 계속 유지 보수한다고 하면 Nuxt.js가 지향하는 바를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다 됐으니까 이 우리가 만든 웹서버 MyCloud2라고 하는 이 웹서버를 한번 구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mycloud2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을 겁니다. 폴더 찾아가 보면 여기에 mycloud2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패키지 JSON이 생겼으니까 이 패키지 JSON을 이용해서 mycloud2에 있는 이 소스 코드, 그러니까 Node.js하고 Vue.js로 구현된 소스 코드죠. 이 소스 코드를 직접 이제 기능이 필요한 거는 갖고 와가지고 생성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웹서버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해 줄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mycloud2로 한번 폴더를 바꿔 봅니다. 그럼 여기에 보고 있는 mycloud2로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가서 지난번에는 npm init을 하게 했는데 이 npm init을 하면 이제 패키지 JSON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사라졌네요. 지난번에 할 때도 이제 init은 안 했네. init은 패키지 JSON을 만드는 건데 패키지 JSON이 이미 있으니까 안 한 거고 지난번에 인스톨을 해가지고 필요한 패키지를 이제 다 만든 다음에 npm run dev 해서 Nuxt를 이제 실행을 시켰는데 이번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는 그걸 하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npm run dev로 이제 직접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얘가 이제 구동이 될 겁니다. Nuxt라는 걸 이제 구동을 해가지고 설치를 다 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설치할 때 그러니까 에러 생기는 경우가 이제 가끔씩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권한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이 Nuxt.js가 이제 돌기 위해서는 필요한 파일들이 있을 거니까 이 파일들을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 파일을 여러분 이 저장소에 이제 쓰는 겁니다. 저장 공간에 쓰는 건데 그 쓰는 부분에 권한이 없으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명령창을 관리자 모드로 실행했는데 관리자 모드로 실행해 가지고 그냥 이 커맨드 창에서 이 명령창에서 필요한 경우에 C 드라이브에 이제 파일을 쓸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운영체제와 관련된 폴더에는 관리자 권한을 실행하더라도 못 쓰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문제니까 D 드라이버로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 하는 것처럼 바탕화면에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 쪽으로 가서 이제 하는 것도 방법이고, 다만 바탕화면으로 갈 때도 한글 이름이 들어가면 이제 오류가 뜨기 때문에 이 전체 경로명에 영어만 존재하도록 여러분이 이 폴더 이름을 잘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 폴더에 파일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권한을 갖고 오는 거고, 두 번째는 경로명에 한글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로명 전체가 다 영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폴더 이름만 영어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경로명 이게 따라가면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다 경로명이잖아요. 이 경로명에 한글이 없도록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호스트 그다음에 포트는 3000번으로 이제 돌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마이클라우드 2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지금 로컬호스트로 돌리긴 하지만 이게 적절하게 이제 포트를 뚫어주게 되면 외부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웹서버를 구현할 건가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Nuxt.js를 사용을 할 거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웹서버용 이제 여러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직접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뷰 CLI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현재 해봤던 Nuxt 앱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마지막 이 Nuxt 앱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이 복잡한 선택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제 할지 말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Nuxt.js를 깔게 되면 뭐 이름들 같은 게 막 생기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이 Nuxt.js는 템플릿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Vue.js 할 때도 템플릿 이야기는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템플릿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하면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제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좋아진 게 이 Vue.js도 그렇고 Nuxt.js도 마찬가지로 이 문서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거라도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지 공부할 재료가 없지는 않습니다. Nuxt.js도 여기 누르면 Nuxt.js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이제 다큐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 다큐멘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많은 기능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이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하기가 진짜 너무너무 이제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Nuxt.js도 한글화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다 되어 있었는데 여기도 한국어라고 있네요. 홈페이지 밑에 들어가서 한국어 누르면 이게 너무 최신 버전이라 한글화를 못했는 모양이네요. 옛날 버전은 다 됐었거든요. 옛날 버전? 옛날 버전으로 가지는 못하네요. 하여튼 어쩔 수가 없네요. 한글화가 현재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찬찬히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Nuxt.js는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죠. 그림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뭐 상태에 대한 정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디렉토리 형태로 이제 선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프레임워크이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막 폴더 만들고 파일명 막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어진 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틀에 여러분이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틀에 맞추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이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을 사실은 다루어 본 사람들입니다. 언제 다뤄봤는가 하면 안드로이드가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죠. 예전에는 자바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구글이 선택한 첫 번째 언어는 카틀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이제 선택을 해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 사용자를 위해서 두 번째 선택지로 자바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지원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언어는 카틀린이 됐고 두 번째 언어는 자바가 된 상태인데 자바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객체 지향의 거의 최고봉이잖아요. C++하고 그러니까 선두를 다투는 좋은 이제 객체 지향 체계인데 이 자바만으로 이제 설계한다기보다는 자바를 이용해 가지고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굉장히 체계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프레임워크라 하는데 여러분이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도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함수 이름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변수들, 함수들, 그 다음에 이 스트링 데피니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면서 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쉬웠는데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라고 하는 이 본질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넉스트J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만든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금방 설치가 되죠.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내가 파일을 쓰는 권한만 있으면 이 웹서버를 돌리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부터가 사실은 시작입니다. 내가 한번 경험해 봤다는 거지 내가 이제 기능을 많이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쉬운 만큼 다른 사람도 이제 쉽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내가 이 Nuxt.js를 이용해 가지고 나만의 웹사이트를 한번 구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Nuxt.js의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Nuxt.js의 활용법,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방법, Vue.js로 보통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Vue.js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이 Vue.js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Nuxt.js를 쓰면서 웹브라우저에서 보통 사용하는 Vue.js에 대한 이해도도 이제 같이 서로 협업하면서 높이게 됩니다.